안녕하세요. 조수매니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괴수군단 대백과를 둘러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어린 시절 괴수에 대한 추억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땐 괴수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미군 방송, 그 AFKN이라고 하는 데서 가끔 특별 특집으로 이렇게 재방송 형식으로 괴수 영화를, 고지라 관련된 영화를 좀 틀어주는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그나마 그런 부분들도 녹화해 놓지 않으면 입소문으로만 언제 했었다더라, 그런 게 있었다더라 정도로만 이렇게 소문으로만 넘겨지게 되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아쉽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86년도였나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러죠. 그때 괴수 대백과가 몇 군데에서 발매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나왔었던 건 능력개발사제 이제 괴수 대백과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이나믹 콩콩 미니백과에서 나왔었던 이 괴수군단 대백과가 있었습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이제 고지라라고 설명되는 게 아니라, 고지라란 이름도 내용에 나오지만 용가리라는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때 저희들끼리도 이게 좀 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지라란 이름이 용가리로 존재했었구나 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은 괴수군단 대백과 여러분들과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고지라와 메카고지라, 킹기도라, 에비라, 정말 멋진 괴수들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고지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84 고지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보그 약간 로봇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지라로서 리모트 컨트롤을 조종이 되던 편성 고지라의 1세대라고,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가리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요. 측면의 모습은 괴수군단 대백과와 고지라의 모습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7번째 시리즈였었네요.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역시 당시 게러지 킷의 그런 그 모습을 담겨져서 이렇게 특집으로 나왔었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하비제펜 같은 그런 그 시리즈에 나왔었던 잡지에 게러지 키트 공모전에서 나왔었던 그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00원 다이나믹 프로로 되어 있네요. 네, 초판 인쇄 부분을 보면 초판 인쇄는 85년에 나왔었던 잡지였었는데요. 역시나 95년도에 이게 재판에 대해서 나왔었던 책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은 개인 매니아 분들이 이 원본을 구하셔가지고 재판을 찍어가지고 2000년도에도 한번 전체 시리즈들이 좀 발매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제품은 95년도 8월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 보면 괴수군단 대백과라고 나와 있고요. 카메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가리, 역시 또 용가리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내부에 보면 용가리, 아예 그냥 용가리로만 설명이 되네요. 첫 등장하는 씬, 초대 고지라의 모습을 피규어 형식으로 재현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보면 게러지 킷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이노우에 아츠의 레진제 게러지 킷을 갖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게러지 킷, 스크래치 빌드라 그러죠. 개인 매니아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하비제펜 특집으로 나왔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특집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용가리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만이 남는다. 맞는 얘기죠. 이 발부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설프네요.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재밌습니다. 또 다른 작가가 만드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디오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특집으로 담아놓은 게 정말 재밌었죠. 마신,
인간들로서는 어쩔 수 없게 돼버린 거대한 마신의 발 아래 대도시는 처참하게 무너져간다. 휴식. 설명되어 있네요. 이제부터 이제 영화의 장면, 영화 스튜디오의 모습이네요. 이게 고지라 대 모스라. 네, 맞습니다. 근데 용가리 대 모스라. 끝까지 용가리로 나오네요. 태풍에 밀려 모스라의 알. 용가리의 첫 만남을 영화의 한 장면이죠. 멋집니다. 67년 작품 고지라의 아들 편, 자식 편에 나왔었던 미니라와 아버지 고지라의 모습이네요. 단란하고 행복했던 한순간의 모습이죠. 킹기도라의 등장, 지구 최대의 결정. 역시 킹기도라 카리스마가 넘치죠. 저도 처음에는 고지라 보고 고지라를 제일 좋아했었지만 점점 볼수록 이 킹기도라의 매력, 마력이라 그러죠. 엄청 거대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게 연출한 이런 씬들이 킹기도라를 아마 잘 도드라지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킹기도라 자체만 보면 사실 초기에는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이 배경과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실제같이 이렇게 찍었었을 때 느껴지는 위압감이 킹기도라의 가장 멋이 아닌가. 그리고 황금 비닐. 이 사진 참 멋지게 나와있네요. 남의 대결 2 역시 에비라. 언제나 이 대백과에는 이 에비라가 빠지지 않았죠. 에비라도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처음에 잘 에비라라는 이름을 모르니까 무슨 새우라 이렇게 해서 여기 용가리, 새우라, 모스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헤도라 대 고지라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리뷰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었는데요. 가이강편이었었나요? 역시 공예괴수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게 된 헤도라 모습입니다. 네, 전편에 리뷰했었던 가이강, 용가리 대 가이강, 지구 공격명령 편이었죠. 역시 똑같이 나와있네요. 지구 공격명령, 용가리 대 가이강 아닌데, 가이강 역시 이게 초반에 나왔었던 초기 가이강입니다. 얼굴이 아주 날렵하게 상당히 멋있게 생겼죠. 눈 바이저도 되게 무섭게 생기고요. 몸이 살짝 조금 이렇게 배불뚝이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몸이 동그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73년 가이강과 같은 슈트라고 바디를 같은 슈트를 재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이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 자체 균형이 완전히 다르죠. 킹기도라를 업어치는 고지라의 모습. 네, 역시 빠져서는 안 되는 고지라 대 메카고지라. 네, 여기서는 용가리 대 메카닉 용가리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빠져서는 안 되죠.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괴수들을 우선순위를 먹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이 메카고지라의 매력에 푹 빠져서 고지라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어렸었을 때 기억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이 메카닉의 모습이 진짜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고지라와 사실 닮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여우, 가부키 가면에 늑대의 얼굴에 좀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담겨진 인상이다 보니까 도깨비 눈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후에 이 고지라를 슈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킹기도라는 메카고지라는 조금 좀 아쉽죠. 이것이 괴수왕 용가리의 전투력이다. 75년 고지라를 역습의 고지라 편에서 메카고지라의 역습 편에 나왔던 슈츠네요. 여러 무기에 대한 설명들, 발톱에 대한 파워, 그리고 꼬리에 대한 힘들, 이런 것들 멋지게 설명을 했네요. 해부도까지 뒤에도 역시 또 똑같은 75년 얼굴이죠. 상당히 강해 보이는 해부도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라늄 흑수막, 핵으로 인해서 탄생된 돌연변이다 보니까 우라늄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기로 쓰는 고지라, 사실상 보면 걸어다니는 핵발전소죠. 네, 내부엔 대괴수도감 여러 괴수들이 총진격편의 괴수들이 다 나와 있네요. 바란, 바라곤, 만다, 앙기러스 등 여러 괴수들이 이렇게 슈트
이렇게 씬에서 찍혀지는 모습 상당히 멋있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비함도 덜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잡지 하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귀했죠. 메가로와 가이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가이간은 원래 이 메가로하고 싸울 땐 73년 버전이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따온 그림이다 보니까 72년 거를 따왔네요. 느낌이. 역시 이 고지라도 73년 버전. 초기 이 귀여운 얼굴 버전. 이 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이 하늘을 뜨게 되면 74 버전인데, 눈의 슈츠를 이제 눈의 그 가동을 좀 고치기 전에 아래를 향해 있는 기본형이 73년입니다. 대결씬 역시 멋지게 나와 있네요. 킹기도라 초기 등장했었을 때는 이게 영화에서 사용되기 전에 그 프로모션 샷으로 찍었었을 때 모습이라고 합니다. 금성에서 온 괴수인데, 처음에는 상상은 이렇게 무지갯빛 황금과 블루와 레드의 이런 느낌들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괴수를 생각을 해서 거의 청색에 가까운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각본가가 스브라야에게 자기는 금성을 파괴하고 온 금성에서 온 괴수라서 황금색 괴수를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도색으로 황금색으로 칠해서 지금의 킹기도라가 탄생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 분위기도 상당히 진짜 멋있습니다. 이 푸른색의 원래 킹기도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바리에이션 버전의 킹기도라 제품들이 초기 제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블루색의 킹기도라들도 많이 있죠. 역시 라돈, 고지라의 하나 몇 안 되는 친구죠. 처음에는 이 버전의 라돈은 처음에 이제 등장했었을 때 상당히 고지라와 많이 말다툼도 하고 싸우다가 삐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편이 돼버린 라돈. 고지라의 자식편과 고지라의 자식편이 아니라 이게 또 아일랜드가 또 스토리가 따로 있었는데, 이 한 소년이 꿈을 꾸면서 고지라 섬에 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나오는 에피소드에 나오는 캐릭터죠. 가바라. 흉악괴수인데 디자인 모티브는 두꺼비를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두꺼비가 돌연변이하여 괴수가 된 가바라. 미니라를 괴롭히죠. 전기 공격으로.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혼나게 되는. 나메이의 3대 괴수. 나메이의 대괴수. 얘네들은 솔직히 고지라 편의 시리즈하고 연계가 안 되는 자체 캐릭터들입니다. 결전 나메이 대괴수 편에서 나오는 가메바, 게메케조라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들은 자체 캐릭터라서 고지라와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없는데, 파이널 워에서 이 가메바가 살짝 출연을 해주죠.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좀 그때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상당히 이 토호의 거북이를 갖고 나오는 괴수가 가메바라면, 다이에서는 이제 가메라 라이벌격이긴 한데 얘는 이제 사족 보행을 합니다.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곤 하는데 상당히 캐릭터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파이널 워스에서 죽은 부분으로 바로 등장을 해서 좀 많이 아쉬웠었죠. 카마키라스 미니라를 많이 괴롭히죠. 여러 괴수에 대한 씬들 정말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편 리뷰를 보시면서 옛 생각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보존이 잘 된 95년판이라서 약간 좀 빈틈에 어긋난 부분이 많은데 나름 상당히 잘 인쇄가 된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봅니다. 미니라는 용가리와 함께 싸운다. 상당히 귀엽죠. 이 장면도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사진이 이 필름이 감광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랄까요, 긴박감이 있는 느낌으로 멋있게 기억나던 사진인데, 사진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렌즈 오류겠죠. 여러 괴수들, 쿠몬가도 나오고 문어 괴수. 이거 뭐 괴수라기보다는 돌연변이 동물이겠죠. 조연으로 나오는 프랑켄슈타인 편에서 살짝 더 등장하는 좀 거대화된 문어로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치타노사우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치타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데 고지라와 그 킹기도라 저기 메카고지라가 등장해서 생각보다 북미에서는 이 티타노사우루스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티타노사우루스 관련된 제품들이 반다이에서 처음에 무비 아일랜드 나왔었을 때 인기가 엄청났었죠. 네, 그리고 거의 한 칼라 부분에서 막바지 되니까 카메라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때도 기억나는데 까메라, 카메라,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었는데, 다이아몬드보다 100배나 강한 기론의 칼머리를 배울 수 있는, 기론의 칼머리도 벨 수 있는 등껍질, 벨 수 없었던 등껍질. 네, 기론 얘기죠. 이렇게 난데없이 나왔어도 그때 알 수가 있었었나. 키론이 누군지도 모르고 칼머리가 뭔지도 몰랐던 당시였죠. 소아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재판됐었을 때가 95년 판이다 보면 카메라 95년 1편이 등장했었을 텐데 남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보면 용가리 비디오 스토리 처음에 초대 고지라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내용이 충분히, 근데 흑백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이 초대 고지라가 좀 더 암울하면서 더 리얼하고 그랬던 느낌이 기억이 납니다. 재난 영화였었죠. 원래는 사실 처음에 그냥 그 시리즈물로 개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해리하우젠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스톱모션으로 찍고 싶었는데 스톱모션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슈트로 찍어서 필름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시리즈에서 그래서 약간 스톱모션 느낌을 내기도 하고, 사실 일부는 스톱모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펫 형식으로도 운영도 했었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니까 고지라 자체의 적수가 등장하면서 안기라스라든지 초대 안기라스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생물 형식으로 느낌 나와서 좀 무서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킹콩 대 용가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개봉이 되겠죠. 고지라 대 킹콩. 이 북미와 미국의,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의 전쟁이라고도 그때 얘기를 많이들 이제 붙여서 했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킹고지라 그러죠. 이때 이제 킹콩과 썼던 킹고지인데, 킹콩과의 느낌을 좀 맞추기 위해서 팔 근육도 많이 당대해지고 얼굴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우스꽝스럽기는 했지만, 그런 고지라의 이미지를 모스라 대 용가리에서 다시 이제 이 소아 고지라, 아주 되게 뭐랄까요, 잘생겼다 그래야 쓰고 있을까요? 하여튼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긴 캐릭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눈도 치켜 떠오르고, 지금의 고지라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디자인이 잡혀진 게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지라 대 초대 모스라. 네, 3대 괴수 대결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새로운 괴수들이 등장하면서 킹기도라 약간 좀 조금 더 프랜차이즈 쪽으로 진행이 되는 시리즈 방식으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되죠. 라돈. 이때 이제 독립영화 형식으로 라돈도 따로 만들고 다시 이제 여기서 같이 등장하면서 이데라돈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킹기도라와 고지라의 싸움. 괴수 대전쟁 편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보기가 쉬운, 만나기가 쉬운 그런 에피소드다 보니까 여러 괴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 그런다면 꼭 한번 이 초대 시리즈들이 오히려 조금 더 그 휴머니티 관련되는 인간들의 이야기들과 재난 형식의 괴수와의 어떤 그런 접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볼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에비라 같은 경우도 이 에비라의 등장 부분들이 사실상 사람을 어떻게 식인 괴수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직접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캐릭터에 대한 이 스토리를 알고 났었을 때 좀 더 색다른 느낌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고지라의 자식 편이고요. 우리 아빠 잘 싸워요. 이 장면이 상당히 이제 마지막 편에 나오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동면입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동면하는데, 이게 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왜 이렇게 쓸쓸하든지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괴수 총진격 좀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늠름해지고 매력적인 얼굴로 등장하는 고지라. 이때의 얼굴 디자인 조형도 상당히 많이들 좋아합니다. 이때가 이제 헤도라도 이 머리 조형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가바라와 스튜디오 씬. 재밌네요. 이게 그 꼬마아이가 꿈을 꾸는 장면에서 미니라와 함께 친구가 돼서 이 모습을 보는 장면인데, 미니라가 이 내용에서 꿈이다 보니까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주인공 꼬마애와 이치로라 그러는데 이치로와 함께 재밌게 노는 모습들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아버지의 특징을 구두로 설명을 해서 캐릭터 설명을 해주는 짜집기 영화였죠 사실은. 연말에 짜집기 형식으로 특집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라 대 헤드라. 고지라 대 가이강. 가이강 등장이 상당히 멋있었죠. 킹기도라와 함께 등장하는 씬이 둘이 느낌이 상당히 잘 맞으면서도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지라 대 메가로. 해저가 아니라 지저 인간들이었죠. 지저 인간들이 그 M 성운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M 성운이 아니라 어디였죠? 그 가이강에 있는 성운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 와준, 어떻게 보면은 악당 빌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시토피아 사람들이 그 M 헌터 성운이죠, 맞아. M 헌터 성운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불러온 73년 가이강입니다.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었죠.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역시 메카고지라가 나옵니다. 고지라 대 이 두 마리의 고지라가 웬 말이에요. 상당히 슈트를 따로 만들었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가짜 고지라의 모습도. 그래서 그거 덕분에 그 가짜 고지라의 피규어들도 상당히 많이 발매가 돼서 한정 금액이 올라가고 비싸지는 이유가 되었죠. 고지라 대 메카고지라의 숨막히는 모습입니다. 역습의 메카고지라. 네, 이제 드디어 용가리 출연 괴수들 특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개별적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겠죠. 앙기라스, 네, 60m에 3만 톤, 시베리아 출신, 러시아 출신이네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나오고 왕문어, 그리고 킹콩. 왕문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담아줬네요. 이 킹콩 편에서 나오는 왕문어는 실제 낙지라 그러던가요? 문어던가 그걸 갖고 촬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무스라. 그리고 킹기도라. 곤충괴수인 솔직히 무스라 같은 경우는 곤충이라서 인기가 있을까 싶었지만 상당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하네요. 하늘의 왕자 라돈은 북미판 미국에서 첫 상영되고 나서 급 인기를 끌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나르는 세계수에 대한 부분들이 공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데콘돌 슈트도 비행형 라돈의 슈트를 바꿔서 임시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데콘돌 사실 조연 축에도 낄 수도 없을 정도로 살짝 나왔다가 바로 죽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백과사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더라고요. 귀여운 프린스 미니라. 설명이 재밌네요. 쿠몬과 고로사우루스. 역시, 그리고 또 고로사우루스도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인기가 있는 괴수죠. 바라본. 초창기 때는 흉악하고 아주 나쁘게 표현했었죠. 흉악하고 지하공룡의 식인귀에 여러 얘기들을 했었지만, 이제 GMK에서 그래도 귀여운 얼굴이 남아있는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운 강아지 형식으로 얼굴이 바뀌어지면서 GMK에서 그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였습니다. 바란과
만다도 역시 뭐 1대 2대 아트라곤 편에서 괭초노랑 싸우는 그 편에서 나오는 캐릭터였었는데 그 조연 형식으로 나와주는죠. 아트라곤과 싸웠을 때는 뿔이 있는 초대 만다, 그리고 이 고지라 편에서 나왔을 때는 뿔이 없어지는 무제국의 수호신으로 나오는 만다는 2대 만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만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아트라곤이랑 싸웠었던 머리에 뿔이 달린 만다를 무척 좋아하죠. 여기 소헤도라. 네, 제트자가 역시 메카고지라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눈이 약간 조금 가부키 도깨비, 가부키에 나오는 그 도깨비 가면이라든지 그런 얼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날렵한 로봇의 느낌들을 잘 담아냈죠.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트자가 더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히어로들을. 가이강 역시 메카닉 용가리라고 나온다니 재밌네요. 메카 고지라인데 메카닉 용가리입니다. 네, 그리고 킹시사 빠져서는 안 되죠. 킹시사 상당히 귀여우면서도 메카고지라처럼 눈에서 반사광선을 쏠 수 있는 무지개 광선, 근데 매력적이었던 캐릭터 아닌가 싶습니다. 메가로. 용가리 강적 베스트 10 한다 그러고 베스트 10으로 여기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위 킹기도라, 1위가 킹기도라, 2위가 메카고지라, 3위가 헤도라네요. 네. 그리고 4위가 킹콩, 5위가 앙기라스. 앙기라스는 거의 그렇게 약하진, 아무래도 아마 이 초대 2편에 나왔었던 앙기라스 내용이 아닌가. 6위가 가이강. 가이강이 앙기라스보다는 엄청 센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럼 메가로. 메카로는 설명이 수호신 치고는 점점점점 상당히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리고 라돈 명조연으로서 감투상. 9위가 티타노사우루스인데 원래 타이타노사우루스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실력만으로 보자면 조금 좀 상위일까. 네. 에비라 10위가 에비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차점이 모스라. 약하면서도 곧장 싸움에 끼어드는 투운이 장하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용가리 강적 베스트 10을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많이 반대하실 분도 많죠. 동감 못하실 분들이. 용가리 철저 해부, 수수께끼를 벗긴다. 용가리의 출생. 바위성 근처의 해저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어떠냐? 흉폭한 성격, 자상한 면도 있는데 설명되어 있고요. 익살꾸러기도 하다. 성격에서는 익살꾸러기. 네, 익살스러운 모습이 73, 74, 75에 정말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고지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용가리는 몇 마리였는가? 글쎄요. 용순이, 용가리. 이게 다 나눠서 설명을 하네요. 원래 사실 하나인데. 원래는 제발 보면 용돌이. 네, 처음에 고지라는 용순이었고요. 2화 때 용돌이, 남편 용돌이가 나왔고 3화에서는 용파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3화에서는 용파리, 4화에서는 용파리, 4화에서도 역시 용파리, 그 5화에서는 용식이, 7화에서는 용자가 등장하고 8화에서는 이제 용자의 아들 미니라, 용식이가 나온다고 하네요. 되게 많았었네요. 네, 용돌이, 용파리.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게 아마 일본 걸 카피해서 나온 얘기일 텐데 궁금하네요. 아마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넣은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거 궁금해서 봤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용가리의 무기, 방사능 화이합니다. 네, 역시 싸움은 역시 힘도 있죠. 들어서 던지고 꼬리 공격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아서 약점이다, 명장면, 명장면, 초대 고지라에서 명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초대 고지라의 명장면 역시 초대 고지라죠. 네, 이 부분도 역시 초대 고지라의 모습. 어렸었을 때 이 고지라 일러스트를 그린 작가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고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보니까 이 슈트의 모습을 이렇게 이 모습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뒷부분은 거의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네요. 카메라의 성격, 나는 부분들, 아이들을 무척 좋아한다 라는 쪽으로 해서 아이들의 친구로 언제나 카메라를 설명을 하죠. 1화 대개소 카메라에서 첫 재난처럼 역시 카메라도 등장하죠. 2화는 바르곤데 카메라. 역시 3화에서 갸오스, 빠져서는 안 되는 갸오스. 카메라를 인기를 올려준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역시 갸오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에서 온 바이러스 무척 끔찍하죠. 사실 이 카메라들도, 카메라의 빌런들과 카메라 시리즈의 캐릭터들도 고지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정말 매력이 넘치는 괴수 재난과 괴수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물로서 손색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팬들과 사랑을 받고 있겠죠. 나르는 거북이에 대해서 처음에 이 고민이 시작이 돼서 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괴수들과 우주의 괴수들과 싸우는 모습도 역시 가이강과 킹기도라가 잇따른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갸오스, 그리고 바이러스, 기론 등 자이가 등도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바르곤은 역시 또 다른, 이 바르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바르곤은 이 고지 카메라 동인지 작가들 그리고 개인 작가들, 자주 작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원래 이 카메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준비했었던 건 이 바르곤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바르곤이 너무 강하고 조절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메라로 다시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사람을 식인으로 잡아먹는 장면, 사람을 바로 죽이는 모습이라든지 사람을 바로 공격하는 초음파 괴수 갸오스, 목이 잘린다든지 이 초음파로 쏘면은 잘리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참 무서웠었죠. 기론, 대악수 기론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가 또 마수 자이가, 카메라의 비밀. 이 장면은 상당히 멋있네요. 지그라와 싸우는 모습이죠. 핵폭발로 되살아난 카메라 탄생했다. 역시 핵으로 모든 괴수들을 다 깨우는 스토리라인입니다. 카메라의 음식, 해초를 먹을 것이다. 불꽃이나 고압 앞전기를 제일 좋아하면 석유, 피너트나 불꽃을 배가 부르도록 빨아먹는다. 어떤 장면에서는 돌고래들을 잡아먹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돌고래를 쫓아가는 모습도 있었죠. 날 수 있는 거북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고지라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 차별성을 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용거리와 카메라 비교대 연구, 신장과 여러가지 비교를 해보면 양쪽 다 그러나 파충류다, 그런 설명들이 있네요. 걷는 슈트로 워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미니라에 대한 설명도 마지막으로 담겨지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괴수 분류학 입문. 괴수를 이제 분류학 아직 정식으로 대학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괴수 분류학 입문에서는 괴수를 생물학적으로 14가지 종류로 나눴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식물괴수, 광물괴수, 다른 차원괴수, 이게 울트라맨 시리즈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죠. 쯔브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거대 생물 관련, 그리고 우주괴수, 인조생명, 돌연변이괴수, 부정형괴수, 합성괴수, 로봇괴수, 전설괴수,
화학괴수, 진기괴수. 진기괴수라는 거는 좀 귀여운 애들을 얘기하나 봐요. 다른 괴수들처럼 흉폭하지 않으며 보통 사람을 웃기는 인기 있는 괴수, 무기도 없는. 저는 사실 이런 괴수가 좋아요. 아마 미크라스가 그렇지 않나? 미크라스도 사실 뭐 파워는 엄청나게 세지만 진기괴수의 성격도 살짝 담겨져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차례를 보면 여러 이 차례대로 괴수군단 대백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괴수군단 대백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둘러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요즘에 리뷰를 저 비번이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과정과 이런 부분을 담으려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리뷰 시간이 걸려서 업데이트 시간이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와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스매니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괴수 대백과 좀 시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양하고 재미있는 대백과 시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